대통령실로 가보겠습니다. 대통령실 출입하는 이광길 기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신원 1일 유관순 기념관에서 제104주년 3.1절 기념식이 열렸죠. 과거사 사죄와 배상 촉구 없이 일본을 협력 파트너라고 한 윤석열 대통령의 기념사를 듣고 열폭한 분들이 많더군요. 네, 출입 기자들은 기념식 시작 50분쯤 전에 엠바고로 기념사를 미리 받아왔는데요. 제 첫 느낌은 헛소리인데 성의조차 없다, 이런 것이었습니다. 헛소리라는 건 알겠는데 성의조차 없다라는 건 무슨 말씀이시죠? 윤 대통령 취임 이후 처음 맞은 3.1절인데 기념사 분량이 역대급으로 짧습니다. 한국 대통령들이 1년 중 가장 중요시하는 행사가 3.1절과 광복절인데요. 그 3.1절 기념사가 공백까지 합쳐서 겨우 1320장, 원고지 6.6매 분량입니다. 한 신문 논설위원이 7매짜리 사설을 써야 되는데 기념사 전체가 그보다 짧다, 이렇게 한탄했더군요. 대북 메시지는 아예 없고 문제가 된 대일 메시지도 4문장에 불과합니다. 참고로 문재인 대통령의 지난해 3.1절 기념사는 올해 윤 대통령 기념사의 4배 분량입니다. 그럼 누가 이런 기념사를 작성했을까요? 통상 각 부처의 의견을 취합해가지고 대통령실 연설기록비서관이 초안을 작성합니다. 그리고 윤 대통령이 최종적으로 빨간 펜을 들고 첨삭을 하죠. 그런데 얼마나 마구잡이로 칼질을 했는지 그 짧은 기념사에서 문맥이 맞는 곳이 거의 없습니다. 논술시험 답안지로 보면 빵점이죠. 밥자리나 술자리에서는 거의 혼자서 장시간 떠든다고 하는 윤 대통령이 왜 공식 연설문을 이렇게 짧게 했을까요? 제 개인적 견해입니다만은 평소에 떠드는 얘기가 헛소리라는 것을 자신도 알고 있었거나 아니면 하기 싫은 일을 억지로 하려다 보니 참사가 난 것 아닐까요? 개인적 느낌은 후자로 보이기는 하지만 어쨌든 대통령식의 공식 설명은 윤 대통령이 3.1절에 맞는 분산되지 않은 분명한 메시지를 내길 원했다는 겁니다. 그러면 윤 대통령이 의도했다는 분명한 메시지에 대해 살펴보죠. 예, 핵심 문장은 3.1운동 이후 한 세기가 지난 지금 일본은 과거 군국주의 침략자에서 우리와 보편적 가치를 공유하고 안보와 경제 그리고 글로벌 어젠다에서 협력하는 파트너가 되었다는 대목입니다. 군국주의 침략자와 협력하는 파트너, 이게 양자 사이에는 거리가 너무 먼데요. 예. 전제가 어떻게 후제로 바뀌었는지 설명을 해야 하지 않나요? 예, 아주 많은 설명이 필요한 문장인데요. 그런데 윤 대통령은 복합 위기와 심각한 북핵 위협 등 안보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한미일 3자 협력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했다, 이런 한 문장으로 처리했습니다. 네. 특히 북핵 위협은 이 정권대로 불거진 게 아니라 30여 년 지속된 문제입니다. 전임 문재인 대통령뿐만 아니라 보수 성향이었던 이명박 박근혜 대통령도 북핵 위협에 직면한 상태에서 대통령직을 수행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모두가 3.1절의 미래지향적 한일 관계와 함께 일본 측의 과거사 직시를 촉구했습니다. 윤 대통령이 전임 대통령들과 다른 대일 태도를 취하려면 그 이유를 충분히 설명했어야 하는데 그런 게 없습니다. 성의가 없다는 말이 딱 맞는 것 같습니다. 네, 그렇죠. 현안인 강제징용 판결 문제도 언급하지 않았더군요. 예, 이에 대해서 대통령실 관계자는 기념사라는 것이 구체적인 현안을 다루는 것인지에 대해서는 조금 우리가 생각해 볼 만한 구석이 있는 것 같다, 이런 식으로 해명했는데요. 실제로는 이 문제를 둘러싼 양국 간 협상이 막바지에 이른 상황과 관련이 있어 보입니다. 2월 말에 후나코시 일본 외무성 아시아대양조국장이 비공개 방문해서 서민정 외교부 아티옥장 등을 만났다고 합니다. 그래서 일부에서는 3월 말 방일설까지 나옵니다. 피해자와 시민사회 정치권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비판 일색입니다. 1일 오후에 서울시청 앞에서 윤석열 굴욕 외교 한일합의 중단, 일본 식민지배 사죄 배상 촉구 104주년 3.1절 범국민대회가 열렸는데요. 이 행사는 6.15 남측위원회, 한일 역사정의 평화행동, 일본의 강제동원 사죄와 전범기업 직접 배상을 촉구하는 의원 모임이 공동 주최했습니다. 네. 이들은 대회사에서 피해 생존자들의 용기와 권리를 외교적 거래 대상으로 전락시키며 가해자에게 면죄부를 주려한다,
전쟁 국가로 향하는 일본과의 군사협력을 위해 역사 정의를 짓밟고 있다. 이렇게 윤 대통령을 비판했습니다. 강제동원 피해자인 양금덕 할머니도 단상에 올라서 아무리 없어도 이런 놈들한테 사죄를 받고 싶지 이리 동양에서 주는 돈은 내 목적이 아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한 가지 더 짚어보죠. 이번 기념사의 저변에 흐르는 역사관을 지적하지 않을 수가 없는데요. 너무 이제 한국인, 한국 대통령의 시각이라고 믿기 어려운 수준입니다. 네, 맞습니다. 104년이 지난 오늘 우리는 세계사의 변화에 제대로 준비하지 못해 국권을 상실하고 고통받았던 우리의 과거를 되돌아봐야 한다. 이런 문장인데요. 이 땅을 침략하고 식민 지배한 일본이 아니라 대비 못해서 당한 우리 민족이 잘못이라는 겁니다. 대표적인 매국노인 이완용, 그리고 요즘 흔히 말하는 토착 외구들이 즐겨 쓰는 논리죠. 더 보편화하면 가해자가 아닌 피해자를 탓하는 논리죠. 예, 맞습니다. 여기 이일자 한겨레 신문 만평이 이 문제를 잘 짚었는데요. 과거 군국주의 침략자인 일본과 친해지기 위해 강제동원 피해자들을 애물단지 취급하는 장본인도 윤 대통령이고, 학폭 아들을 위해 끝장 소송으로 피해자에게 2차 가해를 저지른 정순신 전 검사를 국가수사본부장으로 임명한 사람도 윤 대통령이라는 거죠. 공정과 정의를 앵무새처럼 외워대는 윤 대통령이 실제로는 힘센 가해자 편에 서 있는 겁니다. 네. 참고로 보수 성향이었던 박근혜 대통령마저도 2013년 제94주년 3.1절 기념사에서 가해자와 피해자라는 역사적 입장은 천년의 역사걸로도 바뀔 수 없는 것, 이렇게 설파한 바 있습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대통령실을 출입하는 이광길 기자였습니다.